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0년 만에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제1호 도시 탄생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인구 320만 초대형 도시로 통합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먼저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주 전남 모두 인구가 줄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두 지역을 합쳐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통합자치단체장 1명을 뽑고 7월에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전남과 광주가 부강한 광주 전남이 되기 위하여 새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었습니다.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인구수 140만 명의 광주시와 180만 명의 전라남도가 합쳐진 320만 명 규모의 통합자치단체가 탄생합니다. 인공지능 산업과 군공항 이전 등 양 지역이 추진해온 핵심 현안에 속도가 붙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등의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데다 오는 9일 광주 전남 단체장, 국회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질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지금이 행정통합의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 광주 전남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제1호 초광역 통합특별시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자리매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월까지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시도의회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행정통합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다는 지적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간담회를 시작으로 광주 전남 행정통합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의견 수렴이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라남도 역시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단을 출범하고 통합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가 목표인데요. 오는 9일에는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 또 양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오찬 간담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윤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18층에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사무실이 마련됐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현판식에 참석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광주 전남 통합광역정부 출범을 6개월 뒤인 오는 7월로 못 박았습니다. 김 지사는 담화문에서 통합이 경제고 일자리이자 균형 발전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강조했습니다. 통합광역정부가 7월 출범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반문에 대해 순풍을 만난 배는 하루에 천리도 할 수 있다며 특별법 2월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목표로 광주 전남 국회의원님들의 공동 발의를 통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9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 전남 시도 국회의원,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는 이 같은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광주 전남의 시도지사 또 시장 군수 모든 분들 또 우리 시도의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중지를 모아 나갈 그런 결의를 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속도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통합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일부 의원만이 자신의 SNS 등에 공식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등 대단히 신중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양 시도지사가 앞장서서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이끄는 가운데 오는 9일 개최되는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가 행정통합 논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그렇다면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광주 MBC가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3명 중 2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통합공항이 돼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그 결과를 정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광주 시민은 67%가, 전남도민은 70%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광주 25%, 전남 23%에 머물렀습니다. 광주 전남 모두 60대 찬성률이 70%를 넘어 특히 높았고, 광주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전남에선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찬성 입장이 높았습니다. 무안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광주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54%로 부정적 41%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전남 역시 긍정적인 평가가 56%로 부정적 38%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목포, 무안, 신안 등의 서남권 찬성률이 61%로 특히 높았습니다. 향후 5년간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광주, 전남 모두 산업 일자리 확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론 광주는 교육 청년 육성, 의료 복지 강화, 교통 SOC 확충 순이었고, 교육 청년 육성의 경우 서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남은 의료 복지 강화, 교육 청년 육성, 환경에너지 전환 순이었고, 의료 복지 강화의 경우 60대가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주문화방송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 3곳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광주와 전남 18세 이상 시도민 8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광주, 전남 모두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MBC는 오는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이정선, 김대중 현 시도교육감의 선호도가 우세하게 나온 가운데 지역민 절반가량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으로 확인돼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민심 경쟁이 전망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다음번 광주시 교육감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정선 현 광주시 교육감이 22%로 1위를 달렸고, 김용태 전 정교조 광주지부장과 오경미 전 광주시 교육청 교육국장이 각각 8%, 정성홍 전 정교조 광주지부장이 5%였습니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여론조사와 비교해 이정선 현 교육감은 1%포인트 높아진 반면 김용태 전 지부장은 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오경미 전 국장은 6%포인트 뛰었고, 정성홍 전 지부장은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겠다나 무응답 등 태도를 유보한 층이 지난번보다 4%포인트 늘어난 56%를 차지해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여전한 무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이정선 현 교육감은 60대와 북구 진보 성향층에서, 김용태 전 지부장은 60대와 광산구 지역에서, 오경미 전 국장은 동구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자신의 전체 선호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번 전남 교육감 선호도로는 김대중 현 교육감이 34%로 1위를 달렸습니다. 김혜령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인 7%로 뒤를 이었고, 문승태 순천대 대외협력부총장과 장관호 전 정교조 전남지부장이 각각 4%, 강수경 전 전남도 교육청 장학관과 고두갑 목포대 교수가 각각 3%,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이 1%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남 역시 없다나 모르겠다, 무응답 등 유보층이 전체의 44%를 차지해서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민심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김대중 현 교육감은 광주 궁격공과 서남권, 진보 성향층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 반면 김혜령 전 교육장은
전남 동부권에서 10%로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주 문화방송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 3곳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광주와 전남 18세 이상 시도민 8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광주 전남 모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신안군이 오늘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신안 앞에도의 한 마을회관, 신안군청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기본소득 사업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직접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첫날, 마을 접수처와 읍면사무소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한 주민들은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참 어려울 때 돈이 나오니까 참 그 편리하게 앞으로 2년간은 쓰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문 쓰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소득의 1차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 30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입니다. 이 기준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모두 지급이 유예됩니다. 특히 신규 전입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40대 이하는 3개월, 50대 이하는 6개월, 50대 초과한 주민은 최대 1년까지 지급이 늦춰집니다. 당초 계획 인원이 39,816명이 저희들이 최대한 지급 인원을 국도비 확보한 예산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 계획 인원보다 초과해서 전입이 오다 보니까 그 국비, 도비 지원 폭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군 실정에 맞춰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범지역 선정 이후 신안군 전입인구는 3,600여 명 증가했고 사망과 전출을 제한 순증만 2,900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안군 인구는 4만 1,800여 명입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안군이 올해 부담해야 하는 관련 사업비는 480억 원에 달합니다. 도비 비율이 확대되며 군비 부담은 약간 줄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군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제한입니다. 기본소득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지만 섬지역 특성상 식당이나 마트 외에는 사용처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과제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곳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신안군을 비롯한 전국 10곳 시범사업 지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로 지난해 철강업계는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고부가 산업과 친환경 기술 전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도 멈추지 않았던 제철소 현장 최왕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용광로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입니다. 1,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녹아내린 쇳물이 용암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방열복을 입은 작업자가 쇳물 입구를 정비하자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나옵니다. 단일 생산으로다가는 하루 13,000톤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1, 2, 3, 4, 5고로 다 해서는 58,000톤 규모의 용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철강은 약 1톤. 매일 광양제철소에서만 자동차 58,000대분의 철강이 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고로에서 나온 쇳물은 불순물을 없애는 제강 공정으로 향합니다. 지금은 전로에 용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쇳물을 전로에 담자 화염은 천장으로 솟구칩니다. 제강 작업이 끝난 철이 열연과 냉연 공정을 거치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철강 제품이 됩니다. 펄펄 끓었던 쇳물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슬라브가 되는데요. 이후 공정을 거치면 두루마리 형태의 코일로 제작돼 납품됩니다. 이 두루마리 코일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범용 제품입니다. 하지만 광양제철소는 이를 7CGL 공정으로 특수 가공하는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위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탄소 저감을 위해 대형 전기로를 도입했고 올해 초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해 쇳물을 녹이는 전기로는 연간 최대 3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최근 철강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최일선에서 노력 중입니다. 중국의 값싼 철강 제품의 물량 공세로 포항제철소의 경우 지난해 2곳의 공장을 멈췄습니다. 산업의 뿌리인 철강도 위기가 현실화한 만큼 고급광과 친환경을 목표로 한 기술 개발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최무진 주식회사 나눔테크 대표이사가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형운수에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